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 주말 휴일 이틀 동안 모두 1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전남 동부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여수시 7명, 순천시 3명, 광양시 3명 등 모두 1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들은 대부분 기존 확진자들과 접촉해 감염됐거나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최종 확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등 타 지역 확진자들이 도내 친지 방문 또는 시설을 방문해 감염되는 사례들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만큼 타 지역 이동 모임을 자제하고 비수도권 지역 사적 모임 허용 인원도 내일 0시부터 4인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전남 동부권을 방문해 지역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전 대표는 광양과 순천, 여수를 차례로 방문해 주요 당직자 및 지지 모임 대표 등과 회동을 갖고 지지를 당부했으며 특히 여수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과 COP28 유치 등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 지지 모임인 신복지 여수포럼 준비위원 60여 명과 창립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도지사 시절 화재 피해가 났던 여수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대선행 열차가 출발한 민주당에서는 요즘 이낙연 전 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두 후보는 4년 전 각각 전남지사, 성남시장으로 만남을 가졌는데요.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갔었는지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촛불 전국이었던 2017년 2월 28일 19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대권에 도전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강연 등으로 전남 방문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 자격으로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의 집무실에서 한 차례 짧게 만났습니다. 지자체장으로서 비대한 중앙정부에 대한 문제의식은 같았지만 해법에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지방 분권을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따지면 역시 지방으로 분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는 균형 발전을 꼽았습니다. 분권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균형 발전. 그렇습니다. 분권이 바로 균형 발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율권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어려움은 공감했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을 부여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겠죠. 그럴 수 있죠. 네, 어차피 지방에 교부하는 교부세나 특교나 보조금을 국회에서 그런 법을 안 만들려고. 만들게 해야죠. 지자체에 대한 약간의 불신이 있고요. 포퓰리즘 할 거다. 복지에 인색했던 정권에서 어렵사리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하고 건립했던 서로의 노력, 그리고 과감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출산 문제의 근본은 결국 교육 비용에다가 취업 문제 같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기대가 커요. 이렇게 정책. 누군가는 먼저 저질러야 되거든요. 4년 전 만남에서 2021년 여름의 상황을 상상이나 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둘은 집권 여당의 20대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뜨겁게 맞붙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이 전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전남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전남 도민들이 의료수급 불균형으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을 감안할 때 전남에서 의료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의사 인력의 양성과 의료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가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의 건의안을 송부하고 전국 시군구 의회 의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이 여순 사건 역사공원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은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여순 특별법 통과 이후 지역에 부여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위령 사업을 선도하는 일이라며 장대공원 일원을 10.19 여순 사건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여순 사건 당시 장대공원 일원에서 발생했던 아픈 역사의 흔적을 언급하며 순천시가 이 일대를 LH 행복주택 부지로 선정해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 냉동 냉장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병용 의원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광양항의 높은 채선율을 낮추기 위해 여천 묘도 준설을 통한 대형 선박 항로 확보와 함께 부두 내 냉동창고 등 시설을 확충해 다양한 선박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항은 지난 2017년 이후 채선율이 4.2%로 인천항 1.3%보다 3배 이상 높아 접안과 하역 시간 단축을 통한 부두 운영을 효율화하고 대체 부두 증설, 하역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관한 도림미술관이 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남도미술의 성과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개관 특별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이건희 특별전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개관한 전남 도림미술관. 도림미술관은 지난 4개월 동안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란 주제로 개관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개관 특별전은 한국 미술사를 대표하는 의제와 남농의 예술적 성취와 우리 수묵화의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21세기 현대 미술가들과의 시 공간을 초월한 창의적인 만남을 시도했다는 평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일반 관람객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이번에 한 번 오고 와 너무 대단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도 오고 좀 시즌 바뀔 때마다 계속 올 것 같아요. 이런 은유적인 미술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은유적인 미술품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개관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남 도림미술관을 찾은 관람객 수는 모두 3만여 명. 하루 평균 350명이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미술관 측은 개관 넉 달의 성적표로는 나름 성공했다는 자평과 함께 올 후반기에 더욱 다양한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경자, 김환기 화백 등 한국 미술계 거장들의 주요 작품 21점으로 구성된 고 이건희 회장 컬렉션 전시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ASF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해외 전시전을 포함해 대여섯 차례의 전시회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남도의 전통을 한번 저희가 제고하고 현대를 이제 저희가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를 저희가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전통과 현대와 현재와 또 미래를라는 큰 테마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전남. 광양에 문을 연 전남 도림미술관이 이 같은 지역민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지역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 남해상에 정체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내일 아침까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에는 최대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내일 낮에는 불안정한 대기로 인해 광주 전남 전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난 15일 광주 전남에 발효된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도 최고 31도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수공항 이용객 증가율이 국내선 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상반기 항공운송시장 동향을 조사한 결과 여수공항 여객수가 모두 2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2%가 증가해 9개 국내선 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올 상반기 광주공항의 여객수는 5만 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증가해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 추세 속에서도 국내선을 중심으로 이용객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열연 AI 스마트 센터를 준공해 스마트 제철소 구현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기술 기반의 원격 제어를 통해 열연 공장의 설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열연 AI 스마트 센터를 준공하고 본격 운용에 들어갔습니다.